아이 하나가 조선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아이는 산속에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이가 울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는 사람 얼굴을 한번 보더니 마치 이미 끝을 본 것처럼 낮게 말했죠. 가을이 오면 산 아래에서 피가 마른다. 그 말이 소문이 되기까지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대체 이 아이는 누구이며 왜 조선의 운명이 이 아이에게 걸리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버려진 아이가 조선을 뒤흔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방님, 그냥 가시면 소청 마음이 허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 남기고 가셔야지요. 내일도 이야기 들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조영간 흉년이 들고 세금 독촉이 잦던 겨울. 산골 금계마을로 향하던 산길은 바람이 칼처럼 뺨을 때렸습니다. 바보 모습 만복은 지게를 진 채 발자국이 지워질 정도의 눈을 헤치며 걷고 있었죠. 남들은 그를 바보라 불렀습니다. 맞아도 웃고 빼앗겨도 웃는 세상의 가장 만만한 사람. 그런 만복의 귀에 기이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아기 울음인데 이상하게도 겁먹은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가 울지 알고 기다리는 울음 같았지요. 만복이 소리 나는 곳으로 다가가자 눈더미 위에 낡은 포대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엔 갓난아기가 차갑게 굳어가면서도 눈만 또렷했습니다. 만복이 손을 뻗는 순간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만복의 얼굴을 똑바로 보더니 아주 작은 입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만복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애가 말을 한 건가? 아니야, 바람 소리겠지. 그때 포대기 안쪽에서 뭔가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차가운 감초. 만복이 꺼내보니 손톱만한 푸른 옥 조각이었습니다. 옥에는 누군가가 일부러 긁어 지운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지요. 만복은 본능적으로 그 옥을 다시 숨겼습니다. 이런 건 잘못 건드리면 사람 목이 날아가는 법이니까요. 만복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산에 버려진 애를 내가 왜 건드려야 하나.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하지만 아이의 눈이 이상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만복을 기다리는 눈빛이었지요. 만복은 한숨을 쉬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하늘이 보내신 인연이라 생각하자. 그 선택이 조선의 운명을 바꿀 줄도 모르고요. 그런데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만복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만복이 휘청이는 순간 아기는 만복의 옷깃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신음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응. 만복은 반사적으로 균형을 잡으려 오른발을 뺐고 그 자리엔 눈 속에 숨은 돌멩이와 얼음틈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밟았으면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졌을 겁니다. 만복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우연인가? 아이는 그저 만복을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했지요. 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겁을 먹어서 그런 거야. 갓난애가 무슨...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산길 아래쪽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내가 허둥지둥 뛰어오고 있었지요. 머슴놈, 거기 서라. 그들은 관아의 아전들이었습니다. 아전의 손엔 피가 묻은 몽둥이가 들려 있었지요. 아전 하나가 만복을 훑더니 소리쳤습니다. 산에서 뭔가 주웠지. 역적의 흔적이 산에 남았다더라. 푸른 옥 그걸 찾으라 명이 떨어졌어. 만복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적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면 그날부터 사람은 사람이 아니게 되니까요. 마침 그날은 장터살인 사건 때문에 포졸들이 수색 범위를 산길까지 넓힌 날이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아전의 얼굴을 잠깐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잠깐 한숨만큼의 시간. 아전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만복을 때리려는 찰나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졸들이었습니다. 거기, 멈춰라. 오늘 낮에 장터에서 사람을 죽인 놈이 너 아니냐? 아전들은 굳어버렸고 포졸들은 순식간에 포승줄을 감았습니다. 관아 사람이면 더 큰 죄다. 내 손으로 사람을 죽였잖아. 만복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포졸들이 끌고 가며 외쳤습니다. 푸른 옥을 찾는다 했지. 그 옥이 왕가의 물건이라더라. 그날 밤 만복은 마을 끝 외딴 헛간에서 아이를 숨겼습니다. 불을 피울 수도 없었습니다. 연기 한 줄기만 나도 누군가가 찾아올 테니까요.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애를 그냥 여기 두고 도망쳐야 하나. 왕가의 물건, 역적의 흔적. 그 말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나 하나 죽는 건 괜찮아. 근데 이 애는 왜 이렇게 됐을까? 아이는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배고파도 울지 않았고 추워도 떨지 않았습니다. 대신 만복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도 또렷해서 만복은 차마 아이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에휴, 내가 왜 이러나. 그때 헛간 문틈으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만복은 숨을 삼켰고 아이는 처음으로 분명한 말을 했습니다. 만복은 소스라쳤습니다. 지금 말을 했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마을의 훈장과 낯선 사내 둘. 훈장은 아이를 보자마자 얼굴빛이 새파래졌습니다. 그 옥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만복이 대답하기도 전에 아이의 눈이 낯선 사내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다. 낯선 사내가 물었습니다. 뭐가 아니라는 거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내의 손을 빤히 보고 있었지요. 사내의 입꼬리가 비틀리더니 칼이 번뜩였습니다. 입 다물게 해라. 그 아이는 살아있으면 안 된다. 만복의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기벌인가 아니었습니다. 입막음이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포대기 속 옥을 만지며 처음으로 긴 문장을 말했습니다. 이거 돌아가야 해. 안 돌아가면 왕이 운다. 훈장과 사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깥에서 포졸의 후각 소리가 울렸습니다. 역적의 아이를 숨긴 자가 있다. 모두 문을 열어라. 포졸의 호각 소리가 헛간을 갈랐습니다. 군장은 얼굴이 질려 만복의 팔을 움켜쥐었지요. 만복아, 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오늘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 목이 날아간다. 낯선 사내 둘은 칼을 숨기며 문가로 물러났습니다. 만복은 아이를 품에 더 깊이 감추면서도 마음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문을 열면 저놈들이 칼을 꺼낸다. 안 열면 포졸들이 들이닥친다. 어느 쪽이든 오늘 여기서 죽는구나. 그때 아이가 아주 조용히 만복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만복은 아이를 내려다봤고 아이는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만복은 결정했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긴 마른 볏짚뿐이오. 역적이 무슨 역적이오. 포졸들이 문을 걷어차려는 순간 헛간 뒤편 담장 쪽에서 누군가 돌을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기 누구냐? 포졸 2명이 뒤로 달려가자 낯선 사내 둘이 담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만복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아이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했습니다. 포졸이 훈장을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훈장님, 관아로 모시겠습니다. 푸른 옥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관아의 안채. 서슬퍼런 수령 이정권은 훈장과 만복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옥을 봤다더라. 그 옥은 왕가의 물건이다. 수령은 훈장에게 종이 한 장을 던졌습니다. 거기엔 왕실 인장처럼 보이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상감마마께서 내리신 비밀명이다. 푸른 옥 조각을 가진 자를 즉시 한양으로 호송하라. 만복은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양? 한양에 가면 나 같은 머슴은 그냥 죽는다고. 수령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옥은 어디 있느냐? 만복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니 들킬 것 같고 진실을 말하자니 아이가 위험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만복 품에서 옥을 스스로 꺼냈습니다. 수령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청옥패 이건 정말로. 만복은 결심했습니다. 숨기면 둘 다 죽는다. 데려가면 아이만이라도 살 수 있을지 모른다. 수령님, 이 아이를 부디 살려주십시오. 그때 관아 밖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사람이 강에 떠올랐습니다. 두구나 됩니다. 강가엔 정말로 사내 둘의 시신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바로 어젯밤 담을 넘던 그 사내들이었지요.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만복이 거둔 아이가 사람 운명을 말한다더라. 산에서 난 아이는 귀신이 붙은 게야. 그런데 시신을 살피던 노인이 한마디 했습니다. 저 손목의 매듭 장터 매듭이 아니다. 저건 궁궐에서나 쓰는 궁중 매듭끈이잖아. 강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산골 익사 시신의 궁중 매듭끈. 수령 이정권은 만복을 불러놨게 말했습니다. 한양으로 가자. 이 일은 산골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 만복은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한양 거긴 머슴 하나쯤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곳인데 출발 직전 아이가 마차 바퀴를 보며 처음으로 분명한 경고를 했습니다. 바퀴 갈라져. 수령은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만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수령님, 이 애 말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수령은 바퀴를 확인했고 정말로 금이 가 있었습니다. 바퀴를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산길을 넘던 한밤중 숲에서 휙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화살이었습니다. 화살은 마차가 아니라 바로 뒤를 달리던 포졸의 어깨에 꽂혔습니다. 소리도 없이 쓰러지는 포졸. 수령이 외쳤습니다. 매복이다. 등불 끄고 방진을 짜라. 어둠 속 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공포에 떨면서도 아이를 보호하려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 애만큼은 살려야 해. 그때 아이가 만복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구체적인 장소를 가리켰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왼쪽 소나무를 향했습니다. 만복은 망설이다가 아이 손이 자기 손을 꽉 쥐는 걸 느꼈습니다. 그 작은 손의 떨림이 두려움이 아니라 간절함이었습니다. 만복은 외쳤습니다. 수령님, 왼쪽 소나무. 저기 숨었습니다. 수령은 잠깐 멈추더니 칼을 뽑아 외쳤습니다. 왼쪽으로 활 쏴라. 지금. 비명이 터지고 매복은 무너졌습니다. 만복은 아이를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애가 우릴 살렸다. 새벽녘 아이는 처음으로 길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양 들어가면 엄마가 울어. 한양 도성에 들어서자 만복은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고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지요. 수령은 곧바로 비밀 접선처로 만복과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엔 검은 도포의 사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푸른 옥 조각을 보자마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옥패 맞습니다. 만복은 얼어붙었습니다. 청옥패. 왕실의 비밀 인장, 비밀 호위 조직의 증표. 사내는 아이를 보더니 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 살아있었군요. 아이도 사내를 똑바로 보더니 말했습니다. 너 나를 살렸어. 사내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옥을 쪼개 아이를 숨길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궁 안에서 왕의 약에 독이 듭니다. 만복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왕을 죽이려 한다고? 만복은 깨달았습니다. 산골의 일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궁궐의 음지회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내 청욱은 낮게 말했습니다. 상감마마께서 최근 기력이 쇠하셨습니다. 약을 올리는 자가 바뀌었지요. 포대기 속에서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 냄새 달라. 궁녀 하나가 약탕기를 들고 지나가려는 순간 아이가 그 얼굴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더니 말했습니다. 저 사람 웃는데 눈이 안 웃어. 만복은 궁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정말로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청욱은 확신했습니다. 청욱은 약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다른 약을 올렸지요. 그날 밤 왕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은 조용히 단 한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왕 앞에 선 아이는 왕의 얼굴을 오래 보더니 말했습니다. 왕, 아파. 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다. 아프구나. 아이가 덧붙였습니다. 오늘 밤 문턱 조심해. 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문턱 그건 반역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어전의 공기는 칼날 같았습니다. 왕은 아이를 한참 바라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아이는 짧게 답했습니다. 나는 버려진 애. 왕은 푸른 옥 조각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청옥패가 쪼개졌다는 건 누군가가 이 아이를 죽이려 했다는 뜻이다. 그때 대비전 쪽에서 여인이 들어와 무릎부터 꿇고 울었습니다. 상감마마 죄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낳았습니다. 핏줄, 왕가의 피. 궁 안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터졌습니다. 여인은 떨며 말했습니다. 궁 안에 어떤 자가 이 아이를 없애려 했습니다. 저는 살려달라 빌었고 청옥패를 쪼개 산으로 숨겼습니다. 만복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사라져야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여인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여인이 아이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가 더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래같이 못 있어. 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며칠 뒤 궁 안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산에서 온 아이가 왕을 살렸다. 사람이 몰리면 반드시 누군가가 칼을 듭니다. 아이도 그걸 알았는지 만복 품에서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사람 많아지면 위험해. 그날 밤 청욱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데뷔 전에 여인을 노리는 자가 움직입니다. 배우가 조정의 실세 김대감입니다. 아이의 눈이 어둠을 가르며 한쪽을 향했습니다. 김대감 얼굴에 선이 있어. 그 선 왕 쪽으로 가. 왕은 조용히 명했습니다. 증거를 잡아라. 칼이 아니라 말로 목을 친다. 청욱은 함정을 팠습니다. 왕의 병이 깊어졌다는 소문, 아이가 궁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대감의 서신이 나왔습니다. 왕이 쓰러지는 날 새 임금을 세운다. 하지만 김대감은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군사를 도성으로. 그리고 청욱이 낮게 말했습니다. 김대감이 준비한 건 칼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도성 전체에 퍼질 소문입니다. 칼보다 무서운 소문이 도성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밖 군사들의 발소리가 도성을 두드렸습니다. 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오늘이냐? 아이도 왕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왕 괜찮아. 근데 만복이. 아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청욱이 속삭였습니다. 김대감의 진짜 목적은 아이입니다. 아이만 없애면 끝입니다. 왕은 결단했습니다. 아이를 미끼로 쓰지 않는다. 왕은 어전 앞에 나아가 백성에게 어명을 내립니다. 반역을 막는 자는 그가 누구든 상을 내릴 것이다. 정당함 앞에서 군사들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그 틈에 청욱은 김대감 측근을 포박했고 왕은 서신을 공개했습니다. 이 서신을 보라. 군사들의 발이 멈췄습니다. 증거는 칼보다 강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날아온 작은 칼날 하나가 만복을 향했습니다. 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만복. 만복은 몸을 돌려 아이를 감쌌습니다. 칼날은 만복의 팔을 스쳤고 피가 번졌습니다. 만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그런데 아이가 처음으로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만복 아파, 만복 아파?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칼을 던진 자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 오른쪽 눈 밑점. 청욱은 그 말대로 자객을 찾아냈습니다. 그 자는 김대감의 자객이었습니다. 왕은 명했습니다. 김대감을 체포하라. 김대감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상감마마, 그 아이는 흉조입니다. 저 아이가 살아있으면 왕가가 갈라집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더 차가웠습니다. 너는 왕 되고 싶어. 근데 왕 되면 안 돼. 그리고 아이가 왕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나 궁에 있으면 더 아파져. 사람들이 나한테 나쁜 것만 물어. 왕은 아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엔 지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왕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를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일까? 아니면 나라를 위해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것일까? 왕은 아이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는 얼굴 보면 끝이 보여. 궁에 있으면 사람들 계속 물어봐. 왕은 침묵했습니다. 아이의 능력이 권력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그 아이를 도구로 만들 테니까요. 왕은 긴 숨을 내쉬고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만복아, 이 아이를 내가 지켜다오. 만복은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바보 머슴입니다. 전하.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욕심이 없으니. 왕은 청옥패를 새로 만들어 만복에게 건넸습니다. 이 옥을 가진 자는 어느 관하든 문을 열게 하라. 아이를 지키기 위한 길이다. 만복은 옥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왕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을이 오기 전에 피를 막아야 한다. 아이와 만복이 궁을 떠나려는 새벽. 아이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이의 한마디가 어머니를 멈추게 했습니다.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그리고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엄마는 살아야 해. 엄마가 슬퍼하면 나도 슬퍼. 어머니는 아이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만복도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궁을 떠나는 마차 뒤로 도성의 바람이 이상하게도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가을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지요. 시간이 흘러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 도성엔 다시 가을 기운이 스쳤습니다. 김대감은 체포되었지만 그가 남긴 손발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김대감은 죽어도 김대감의 말은 남는다. 그리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숨긴 아이가 있다. 왕실이 백성을 속였다. 왕의 어명은 거짓이다. 칼이 아니라 의심이 도성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아이를 안고 산골로 내려가며 물었습니다. 백운아, 내가 처음 말한 피가 마른다는 게 이거냐? 아이 백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는 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서로 안 믿으면 나라가 먼저 쓰러져. 그날 밤 산골 주막에서 낯선 사내가 만복을 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청옥패 냄새가 나는군. 주막에서 만복을 훑던 사내는 손목을 살짝 그려냈습니다. 거기엔 궁중 매듭끈과 비슷한 매듭이 묶여 있었습니다. 만복은 본능적으로 백운을 더 깊이 감쌌습니다. 백운이 사내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웃는데 마음이 없어. 사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애송이가 뭘 안다고. 그 순간 주막 바깥에서 발소리가 둘, 셋, 넷. 문이 벌컥 열리고 무장한 사내들이 들어왔습니다. 청옥패 내놔라.
그리고 아이도.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백운을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 이 애는 안 돼. 백운이 속삭였습니다. 왼쪽 창께 뒤문 열려 있어. 만복은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왼쪽 창을 깨고 뒤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사내들이 뒤쫓았지만 그들의 발은 이상하게도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가을 비가 오기 전 이슬이 엄 마른 땅. 만복은 뛰면서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 애만큼은. 하지만 도망치던 만복 앞에 누군가가 길을 막고 섰습니다. 검은 도포. 청욱이었습니다. 청욱은 만복을 보자마자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다. 만복은 떨며 물었습니다. 왜 자객들이 아직도. 청욱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김대감은 잡혔지만 김대감의 뒤에는 더 큰 손이 있었다. 만복의 심장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큰 손? 청욱은 백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을 노리는 자는 권력만이 아니다. 나라의 빈틈을 먹는 것들이 아이를 원한다. 백운도 청욱의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너 피 냄새나? 근데 거짓말 안 해. 청욱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다. 거짓말을 못해서 여기에 왔다. 청욱은 왕의 비밀명을 꺼냈습니다. 아이를 숨겨라. 그리고 가을 산 아래로 내려오는 소문을 막아라. 그때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성에서 왕이 쓰러졌다는 신호였습니다. 만복은 다리가 풀렸습니다. 전하가 쓰러졌다고? 청욱은 낮게 말했습니다. 독은 막았다. 그러나 왕은 약해져 있었다. 지금 쓰러진 건 몸이 아니라 민심이다. 백운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왕 오래 못 살아. 근데 왕 쓰러져도 조선은 살아야 해. 만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백운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을 사람 필요해. 그 말이 끝나자 산 아래 마을에서 울음소리가 올라왔습니다. 굶주림, 분노, 의심, 사람 마음이 말라붙는 소리였습니다. 만복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칼을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증거를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청욱은 만복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김대감의 마지막 서신과 그 뒤 큰 손의 흔적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이걸 백성 앞에 보여라. 말로 목을 치는 것이다. 만복이 문서를 품는 순간 백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백운이 처음으로 두려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 얼굴 봐. 만복은 백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또렷하던 눈동자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비쳤습니다. 백운이 말했습니다. 내 얼굴엔 선이 있어. 내가 이걸 쓰면 많은 사람 살아. 근데 나도 아파. 만복은 울음을 삼켰습니다. 백운아, 너네다. 내가 왜? 백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버려진 애 아니야. 쫓겨난 애야. 그래서 누군가는 계속 날 쫓아올 거야. 그때 청욱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궁이 아니라 산으로 가야 한다. 도성의 권력은 아이를 도구로 만든다. 만복은 백운을 꽉 안았습니다. 백운아, 나는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가을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또 말했습니다. 산 아래에서 피가 마른다. 하지만 그 가을 마를 뻔한 건 나라의 피가 아니라 서로를 믿을 마음이었습니다. 만복은 문서를 들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펼쳤지요. 이건 김대감이 쓴 글이요. 그리고 이건 그 뒤에 있는 자의 흔적이요.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겹치고 겹치자 의심이 서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우리를 속인 게 아니라 누군가가 왕을 흔들어 나라를 먹으려 했던 거구나. 그 순간 백운이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피가 마르는 소리가 멈춘 것처럼 몇 해 뒤 조정은 조용히 안정되었습니다. 김대감의 남은 손발은 정리됐고 왕은 끝내 오래 버티지 못했지만 나라가 피로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엔 소문이 돌았습니다. 길 잃은 장정이 산에서 어떤 아이를 만나 목숨을 건졌대. 억울하게 누명 쓴 이가 그 아이 덕에 살아났대. 얼굴을 보고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살 길을 알려준다더라. 백운은 왕좌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성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조용히 바쳐주었습니다. 만복은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처음엔 상으로 받은 논 한 떼기였지만 그 집엔 밥이 끊이지 않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한숨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만복이 물었습니다. 백운아, 넌 결국 조선의 운명을 바꿨구나. 백운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운명은 왕이 바꾸는 게 아니야. 사람이 사람을 살리면 조선이 살아. 바람이 지나가며 마당의 먼지를 쓸고 갔습니다. 마치 조선의 어둠도 그렇게 쓸려나가라는 듯. 만복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바보처럼 웃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백운이 마지막으로 만복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울었던 날 너 얼굴이 제일 따뜻했어. 만복은 백운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너를 만나서 사람이 됐어. 그 뒤로 백운은 산의 길과 사람들의 길 사이를 오가며 조선을 지키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산에 버려진 아이 하나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바꾼 건 왕좌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 앞에 운명을 보는 아이가 나타난다면 그 아이를 품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선의 숨은 운명들을 더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